안녕하세요. 몰랐던 태국 이야기 치앙마이 라이프입니다. 요즘 치앙마이에 대한 겐통 문의가 부쩍 늘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1위는 바로 한 달에 얼마나 들어요? 라는 거죠. 저도 이곳에 오기 전에 그것이 가장 궁금했어요. 이미 여행으로는 많이 와봤지만 여행객이 실제 생활 물가를 체험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잖아요. 숙소의 경우만 해도 시즌, 위치, 스펙, 옵션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여행객들이야 있어봤자 한 달 이내의 단기 숙소니까 물가 비교의 기준이 되기도 어렵겠고요. 겨우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세븐일레븐이나 야시장 물가 아니겠어요? 장기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생활비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월세, 관리비, 교육비, 병원비, 교통비, 주유비, 통신, 미용, 문화생활비 등 본격적으로 살기 위한 견적을 세워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치앙마이의 전반적인 물가와 우리 가족의 실제 생활비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용은 바트와 원화를 함께 말씀드리고 원화는 최근 환율 기준인 4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요즘 바트화가 계속 올라서 걱정이에요. 자, 먼저 가장 빈번하게 지출하게 될 비용인 식비부터 알아보죠. 식비도 식당 수준이나 음식 품질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그야말로 평균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태국은 집에서 해먹는 것보다는 밖에서 사 먹는 것이 훨씬 싸고 편리하기 때문에 외식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행을 왔을 때는 아무래도 먹는 게 남는 거니까 매번 특별한 식당을 찾아서 가게 될 텐데 이곳에서 살다 보면 어느 시기를 거치고 나면 단골 식당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편하게 먹는 한 끼 단품 음식들이 있는데요. 주로 국수나 덮밥입니다. 대형 쇼핑몰 푸드코트나 로컬 식당에서 먹는 한 끼 음식은 50에서 60바트 내외입니다. 물론 더 싼 것도 있어요. 로컬 시장에서 파는 팟타이는 30바트면 먹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이 많이 가는 나이트 바자르에서는 2배 정도 가격이죠. 60바트면 한국 돈으로 2,400원 남짓이니까 엄청 싸죠. 하지만 우리가 매번 김밥 천국이나 순대국밥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일식당도 가고 파스타도 먹으러 가고 아구찜도 먹는데 이곳에서도 그런 요리집은 가격이 꽤 나갑니다. 특히 한국보다 식당의 스펙트럼이 넓어서 1인당 10만 원 넘게 하는 오마카세 가게도 있고 한국과 비슷한 가격 수준의 식당도 많습니다. 특히 한식당의 경우는 서울 가격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나름 갖춰진 모던한 식당을 가서 2명이 먹으면 보통 2, 3만 원은 쉽게 나옵니다. 음료수는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커피나 스무디, 타이완티, 타이티 같은 것들은 대부분 30에서 50바트 사이에 들어오는데 정말 퀄리티 있는 전문점에 가면 100바트 가까이 하기도 하죠. 태국의 공차 같은 프랜차이즈인 송차에 가면 손바닥만한 미니 사이즈 음료를 20바트에 마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맛있어요. 아,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치앙마이 기준이고요. 요즘 방콕은 물가가 미쳤다죠. 아마 30에서 50%는 비싸다고 보셔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생활용품 가격도 좀 알아볼까요? 생활용품 장보기는 태국의 이마트 격인 빅시나 코스트코와 같은 창고형 매장 마크로, 롯데마트 격인 로터스, 프리미엄 슈퍼마켓인 림빙 등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요. 물론 간단한 것은 세븐일레븐에서 구매를 해요. 한국처럼 편의점이 훨씬 더 비싸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가격이 비슷하죠. 온라인 쇼핑의 경우는 지마켓 격인 쇼피나 라자다를 이용하고요. 요즘은 바로 배달해주는 게 대세잖아요. 공유형 택시 앱으로 잘 알려진 그랩에서도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 채소 등 첨가물의 경우는 무엉마이나 와로로 시장 또는 동네 주변의 재래시장인 달라솥에서 사는 것이 훨씬 저렴합니다. 공산품의 물가는 한국과 비슷하거나 비싼데요. 아무래도 수입품 비중이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한편 중국산 수입품 종류가 한국보다 많아서 때로는 저렴한 상품들도 있습니다. 다만 품질이 아주 낮죠. 쌀이나 과일, 채소, 고기, 생수 등은 확실히 치앙마이가 서울과 비교해 30에서 50% 정도 저렴합니다. 반면 술은 오히려 비싸더라고요. 특히 소주는 마트에서 사는 가격이 5천 원이 넘어서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의 4배죠. 그리고 복병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 생활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대중교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트럭을 개조한 합승 택시인 로땡이 있긴 한데 방콕의 썽태우처럼 노선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잡아타고 택시처럼 위치와 가격을 흥정해야 합니다. 물론 기본 가격은 30바트입니다만 멀리 가면 협상을 해야죠. 태국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뚝뚝은 이미지와 다르게 비싸고 덥고 매연을 맡아야 해서 현지인들도 꺼리고요. 심지어 치앙마이에는 일반 미터 택시도 잘 없습니다. 있긴 하지만 거의 보기 어려운 수준이죠. 태국 제2의 도시라지만 이곳은 방콕과는 매우 다른 환경인 거죠. 한국의 버스와 지하철 보편적 교통 복지가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이곳에 와서 알게 되었죠. 사정이 그렇다 보니 이곳에서는 공유 택시인 그랩이나 볼트가 대중교통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은 대부분 오토바이나 자차로 이동을 하죠. 저희같이 외국인 거주자들은 보통 장기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중고차를 구입하고요. 그런데요, 태국은 한국과 달리 차량의 특별 소비세 30%가 붙어서 차가 엄청 비쌉니다. 게다가 태국에서 제조되는 일본 브랜드의 완성차가 아닌 해외 완성 수입차의 경우는 무려 80%의 관세를 매깁니다. 가령 한국의 카니발이 4천만 원 정도 한다면 이곳에 오면 관세와 특별 소비세가 붙어서 총 120%의 세금이 더해진 1억 원을 줘야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카니발 1억 주고 타시겠습니까? 중고차도 마찬가지입니다. 7만 킬로미터 정도 운행한 아반떼 같은 1500cc 준중형 중고차가 1600만 원에서 20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거의 한국의 새 차 가격이죠. 그래서 태국에서 만들어지는 도요타나 혼다 같은 일제 차량을 많이 타죠. 여기에는 특별 소비세만 붙으니까요. 대중교통이 없다 보니 어떤 집은 인원수대로 차가 있습니다. 저희 주변 집에 차가 3, 4대가 있는 집이 수두룩하죠. 그렇지 않다면 한 명이 기사 노릇하며 셔틀을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집에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곳이 잘 없어요. 편의점이나 시장을 가려고 해도 차나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야 합니다. 물론 님만해민이나 올드타운 같이 관광 지역은 다릅니다만 일반 무반단지에서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저희 무반단지는 대문에서 집까지가 3km입니다. 편의점 가겠다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아니죠. 그나마 주유비는 한국보다 1-20% 저렴합니다. 시내 중심계는 공공자전거도 있어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교통은 정말 이곳에 비하면 킹갓짱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네요. 집에 들어가는 비용도 알아볼까요? 아마 생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고정비겠죠. 자가에서 사는 경우는 한태 부부가 아니라면 아주 드문 일이고요. 저희처럼 월세를 사는 경우로 설명할게요. 집은 위치나 넓이, 스펙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대략 콘도미니엄의 스튜디오 원룸 기준으로 보자면 시세는 60에서 70만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3명 이상의 가족이라면 무반을 알아보실 텐데요. 큰 단지일수록 비싸지만 평균 3만에서 4만 바트, 한국 돈으로 120에서 160만 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에 자세히 설명해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는 추운 날씨가 없으니까 난방비가 들지 않습니다. 또한 집에서 조리를 거의 하지 않고 인덕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스비도 안 들죠. 대신 11월에서 2월 정도까지 서늘한 시기를 빼놓고는 거의 종일 에어컨을 틀고 있습니다. 온수도 전기 히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전기세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그나마 좋은 점은 공용 관리비를 집주인이 내준다는 겁니다. 세입자는 전기세와 수도세만 내면 되죠. 계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의 경우는 집에서 일어나는 각종 수리비의 경우 500바트 이상이면 집주인이 내고 그 이하는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치앙마이를 온다면 학비가 들겠죠.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만약 아이가 태국어를 할 줄 안다면 공립이나 태국 사립에 보내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선택지 없이 국제학교를 보내야겠죠. 그나마 다행으로 이곳에는 12개의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엄청 많은 편이죠. 대부분 미국과 영국 학제를 따르는 학교가 대부분이고요.
독일과 싱가포르, 중국계 학교도 있습니다. 국제학교는 학교 규모나 수준에 따라 교육비가 연간 3,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 올렸던 국제학교 관련 영상 보시면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요즘 들어 중국과 한국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아져서 학비가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의무 교육이라 내지 않던 돈들이 여기서는 모두 비용인 거죠. 하지만 학교는 보내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좋게 생각하면 한국에서는 비용이나 과열 경쟁 때문에 엄두도 못 내던 국제학교를 보낼 수 있으니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인 물가가 좀 잡히시나요? 다들 가족 형태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고 소비 습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평균 생활비를 책정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조금이나마 감을 잡으시라고 저희 가족 실제 한 달 생활비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더하거나 빼지 않은 실제 비용입니다. 일단 한국에서 안 들어가던 학비 비중이 가장 크고 렌터카, 월세 등이 고정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만 해도 쌓인 가족 기준 13만 3천 바트 한국 돈으로 530만 원 정도입니다. 학교마다 입학비나 식대, 교재, 영어 서포트, 교복, 스쿨버스 등 다양하게 청구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게다가 방학 길고 휴일이 많아서 그때마다 캠프 보내고 하면 당연히 비용이 별도로 들겠죠.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변동되는 생활 경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분은 외식이나 간식 줄이고 장 좀 덜 보고 좀 덜 나다니는 등 본인 의지에 따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취미나 기회에 따라 레슨, 병원 의료, 여행, 유흥, 의복, 미용, 마사지, 레저, 취미생활 등의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또한 사정에 따라 가사 도우미나 세탁, 세차 등 각종 생활 유지 관리 비용이 듭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케바케라 추산이 불가능한 부분이니 각자 사정에 맞게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국 물가가 싸다고 황제 이민이니 뭐니 하는데 정작 와보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반대로 미니멀리스트로 현지인들처럼 살겠다고 생각하면 혼자는 120만 원, 둘이면 250만 원 정도면 집 얻고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곳 대졸차 평균 초임이 60만 원 정도인데요. 물가는 이들의 소득 수준에 비례해서 맞춰지는 것 같아요. 병원 치료비는 외국인이라 국가보장보험을 사용할 수 없으니 비용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일반 진찰 받으면 보통 외서 10만 원 수준이고 입원 치료 받으면 그냥 200만 원 쉽게 갑니다. 수술이라도 받게 된다면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각오하셔야 하고요. 물론 한국에서 여행자 보험 같은 거 들어오시면 대부분 실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60세 넘으면 여행자 보험도 보상 범위가 낮아지니 이 점 유념하셔야 하고요. 전반적인 물가만 따지면 확실히 한국보다 절반 정도로 저렴한 것은 맞는데 교육비 등 한국에서 안 쓰던 비용들이 발생해서 전체적으로는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어른 혼자이거나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분들이 오시면 비용은 한국보다 확실히 낮을 것입니다. 세계 생활 물가, 삶의 질 등을 비교하는 사이트인 number에서 추정하는 치앙마이의 1인 가구 생활비는 집값을 제외하고 65만 원, 4인 가족 생활비는 23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경우는 143만 원이네요. 다만 이것도 현지인들의 눈높이로 생활했을 때 이야기고요. 한국처럼 살겠다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생활비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비교를 원하시면 number.com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단 지성으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정보라 비교적 정확한 편이고 각 도시들과 비교도 가능합니다. 막연히 물가가 낮다고 재정에 대한 별 고려 없이 온다면 분명 순식간에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이곳은 외국인이 사업하기도 어렵고 노동을 하더라도 노동의 대가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서 현지에서 비용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거나 하다가 망했거나 커다란 장벽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생활 방식과 이에 대한 충분한 재정 계획을 갖고 와야만 지속 가능한 치앙마이 생활이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치앙마이 라이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